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구급 책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취와 성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취와 성공. 이 깨달은 자들은 말을 어렵게 하지 않거든요. 리더십의 대가들 중에 존 맥스웰이라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취는 혼자서 이루는 작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공은 함께 이루는 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서 이루는 작은 것은 성취이지만은 성공은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또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팀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위대한 사람은 그 사람 혼자서 그렇게 위대해진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공자도 그렇다는 거죠. 공자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파트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이름이 자자가 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로, 자공, 자사, 자여, 자하, 그리고 자금까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파트너가 있으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공자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논어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제자는 자로라는 제자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데요. 자로라는 이 제자는 무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좀 무례한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공자가 이 공자 사단을 이끌고 다니니까 거기에 한번 깽판을 놓으러 온 거죠. 이 자로가 하여튼 이게 무인 이상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깽판을 놓으려고 했는데 이 공자의 그 어떤 인품, 이 말씀에 감화가 돼가지고 제자가 되어졌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어에 사실 어떤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자로입니다.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뭔가 많이 배우고 깨칠 때, 그럴 때 뭔가 스토리가 좀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로는 무인이었습니다. 무인이었는데 어쩌면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제자였습니다. 공자보다도 9살이 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은 제자다 이렇게도 많이 평하는데 공자가 물론 가장 아꼈던 제자는 안회. 안회가 죽었을 때 천상녀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 진짜로 제자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한 제자가 자로였거든요. 네. 자로가 죽었을 때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로가 죽고 그 다음에 공자가 죽거든요. 공자는 자로와 함께 자로가 가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자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에 대한 비방이 험담이 없어졌다 그래요. 공자를 험담하는 사람은 자로가 혼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게 사단으로서 또는 제자들 간의 어떤 규율이랄까 이런 게 잡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로와 함께 시작을 해서 자로와 함께 끝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같은 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자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논어 1편 15장입니다. 15장, 16장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15장의 주제는 누구냐 하면은 자로가 아닌 자공입니다. 자공과 공자의 대화거든요. 그런데 자공은 어떤 사람이냐? 공자가 그 바칠 공자거든요. 바칠 공자라는 것은 그 사람은 뭔가 위나라 출신인데 위나라에다가 물품을 납품하는 그런 상인이었을 것이다.
이름이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은 아주 거상이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아주 똑똑했고요. 스마트했고, 투자를 하면은 항상 돈을 버는 투자의 기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마이너스의 선이었다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자가 55세 때부터 13년 동안 그 주유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그 어떤 제자들을 이끌고 13년 동안이나 각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냥 무전글식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스폰서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자공입니다. 자공. 실제로 이 공자가 돌아다니는 그 지역도 자공이 위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위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공은 그 정도로 거상이 될 정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비상한데 어떤 한편으로는 또 비상한 이면에 안회나 이런 수제자와 같은 그죠? 들으면 바로 실천하려고 하고 어떤 그죠 몸으로 익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머리로 빨리 정리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자궁과 공자와의 대화인데요. 논어에 있어서 대화가 가장 어떤 수준 높은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공자가 자공이 뭐라고 공자에게 물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빈이무첨하고 부의무교하면 어떻습니까? 하여 이렇게 물었거든요. 빈이무첨이라는 건 뭡니까? 가난하지만은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은 부의무교, 교만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그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자기가 부유하지만서도 어떤 이게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또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을 좀 어필을 했겠죠. 어필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딴에는 아주 말이죠, 참 멋진 질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질문을 했다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야라고 했습니다. 가하다. 가하다라는 것은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가하다 가짜입니다. 그죠? 가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지 이런 소리를 듣길 바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하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대화에서 가하다라는 말은 부정은 아니죠. 부정은 아니지만은 긍정적인 말 중에는 가장 어쩌면 낮은 축에 속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통지표 받으면 뭐였습니까? 수우미양가, 가가 제일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짜가 가할 가짜거든요. 수는 아주 빼어난 거죠. 우는요, 그만하면 괜찮은 거죠. 미는 아름다운 미자지 않습니까? 양은 아주 좋은, 그죠? 그런 양자이고, 가는 가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훌륭하지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가하다,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공자가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답했냐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약, 앞에 미약이라고 합니다. 미약은 뭐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뭐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죠. 미약은 뭐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뭐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약, 빈이락하고 부의호래자야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서도 즐기고,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리을 이자는 엔드로도 쓰이고 벗드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벗이죠. 가난하지만 그러나 아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자는 and로 쓰이는 거죠. 가난하면서도 즐기고, 가난하면서도 즐기고, 그리고 부유하면서도 부위 홀에 자야라 되어 있거든요. 부유하면서도 애를 좋아하는 그런 자만은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빈이락이라는 것은 끝에 도가 생략됐다고 봐야 됩니다. 가난하면서도 즐긴다, 가난을 즐긴다기보다는요, 가난하면서도 누추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서도 도를 즐기는 거죠. 도를 마음 수양하고 그렇게 하는 이 안빈낙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빈낙도라는 말도 하고 빈이낙도라는 청빈낙도 또는 안빈낙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안빈낙도의 전형이 누구겠습니까? 수제자였던 안현이었습니다. 안자였다니까요. 진짜 밥 한 그릇, 두레박으로 길어 올린 물 한 그릇밖에 없지만서도 거기에 어떤 구애받지 않고 항상 그 어떤 도를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제자가 그 안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제자가 죽으니까 진짜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요?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애를 좋아하는 그런 자만 못하지,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공은 시경에 나오는 절차탕마라는 말과 같은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차탕마가 뭐죠? 절차탕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은 뭐냐면 뭔가 자르는 거죠. 자르고 차는 자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를 밀어야 되죠. 그런 것이고요. 탁은 쪼는 거죠. 옥을 쪼우지 않습니까? 쪼우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밀어야 되거든요. 이 어떤 이게 글라인더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밀어야지만이 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르고, 밀고, 쪼우고, 간다라고도 볼 수 있죠. 가는 거죠.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주 진짜 어떤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절차탕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시경에 진짜 절차탕마라는 말이 거기에 시경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절차탕마하고 같은 얘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자공이 공자의 말을 받아 넘기니까 그 말은 그죠? 그 말은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교하는 것도 훌륭하지만서도, 그런데 그걸 넘어가지고 빈이락, 더 어떤 갈고 닦아가지고 더 빈이락하고 부이 호래 하는, 그렇게 가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절차탕마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와 드디어 시의 시경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니 참으로 기쁘구나. 사야, 자공의 이름이 사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친하고 이렇게 할 때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 공자는 제자들한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야 이렇게 하면서요, 지난 것을 가르쳐 주면 미래 올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절차탕마라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절차탕마가 자기가 더 갈고 닦아야 되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자르고 나면은 자르는 것만 가지고 못 쓰잖아요. 자르고 나면 어떤 대패질로 해가지고 좀 어떤 이게 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절이라는 것은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어떤 자르고 나면 더 갈고 닦는 거죠. 그 갈고 닦는 게 뭐겠습니까? 가난한데 아첨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가난하면서도 그 도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애를 좋아하는. 그런데 애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인격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애가 이렇게 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갖춘 사람은 인격자이지만 애를 못 갖춘 사람은 인격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자궁이 스마트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부유하면서도 애를 갖추고 있는, 애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인격자, 부유하면서 인격자, 그 얼마나. 그런데 이 절차 탁마라고 하니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그 박찬익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아마 편지를 썼을 겁니다. 편지를 쓰니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그 답신이 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이 이랬습니다. 예, 홍지대성 절차 탁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한자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몰라가지고요, 제가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큰 뜻, 그죠? 홍지는 하여튼 큰 뜻을 크게 이룬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절차 탁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진짜 이게 참 제가 받았을 때가 79년도이니까요. 79년도이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된 어떤 편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절차 탁마. 그래서 저도 참 이 부족하지만서도 항상 절차 탁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 남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절차 탁마, 자기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세븐 헤비트에서는 그걸 샤픈 더 소라 그러거든요. 샤픈 더 소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자궁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로와 함께 공자사단은 시작되고 끝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자가 죽고 나서 오늘날에 이렇게 유교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 사단이 뭐 흩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잘 갖춰가지고 이렇게 진짜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궁의 역할이 하여튼 결정적이었다. 아니면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궁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잘하고, 그냥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죽고 나면은 서로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진짜 이 사람은 공자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예. 죽고 나면 3년상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상을 보통 하는데, 이 자궁은 6년 수묘를 합니다. 3년상을 하고 3년상을 한 번 더 한다니까요. 이 진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진짜 어떤 역량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자가 그렇게 어떤 이게 주유를 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이게 공자가 공자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초기에 그 제자가 3년에 한 번 더 3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공자의 그 사단이 더 강하게 결속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공자가 세상에 두루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자궁이 앞에서 뒤에서 이끌고 도와줬기 때문에, 밀어주고 앞에서 앞과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사마천의 사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당신은 제후로부터 다 인정받고 하는데 뭐 그렇게 공자 같은 사람을 그렇게 스승으로 모시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진짜 제후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자궁이었지만은 이 공자를 그렇게 스승으로 모셨을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는 3년 수묘가 아니고 그걸 한 번 더 해가지고 6년 수묘를 하는 이런 어떤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공자 사단을 더 결속을 시키고 그게 2000년 이상 흘러 내려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리더에 대한 평가는 당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후대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유산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리더에 대한 평가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너서클에 의해서 결정이 되집니다. 인너서클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리더가 위대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자궁과 자로와 아내와 같은 어떤 정작 그런 어떤 제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공자였다는 거죠. 공자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죠. 예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준 그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듯이 이 공자에게는 또 그런 어떤 제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공자가 더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그 제자들의 수준은 리더의 정신세계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멘탈리티. 이 어떤 리더의 정신세계에서 그의 제자들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 인너서클, 그 제자들의 수준이 리더의 위대함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로 이 자궁과 같은 이런 어떤 성품과 역량을 갖춘 그런 파트너 하나 만나면 성공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리더의 그런 어떤 정신세계, 그죠? 그런 또 어떤 인품이 있어야지만이 또 그런 사람을 서로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어떤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해를 준비를 하면서 옛날 선생님의 이 절차 탁마라는 이 편지도 생각이 나고 또 두 사람의 어떤 그 대화의 수준이, 그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수준 높아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감동이 많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